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우리 항상 정리했던 거 시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찜찜한 이유들 좀 몇 가지를 찾아봤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장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그다음 매매가 가능한 테마는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 3,8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 500억, 그 다음에 선물은 6,3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장중에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 그래도 수량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왔냐? 외국인이 4,000억이나 팔았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그래도 순매수를 오늘 1,6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그럼 어디를 많이 팔았냐? 역시 하이닉스 3,0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난주 이제 목금 엔비디아가 이제 3%씩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이거 고점 아니냐, 좀 이런 좀 징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번에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5% 가까이 하락이 나온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간다면은 오늘 어디가 강했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주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소폭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고, 테마성을 봤을 때는 역시 동해 유전 쪽이 오늘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제히 다 오른 건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GS 글로벌이 오늘도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좀 거래대금 3,000억 이상 터져주면서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 하락이 없고 오히려 야금야금 상승이 나와준다. 단기 매집이나 오히려 매물 소화,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지금 다 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고 단기 매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단기 박스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좀 그런 차트상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인터,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동해 유전 테마 기대감이 살아있고, 아무래도 매매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달은 정말 이쪽 대왕고래 테마로만 좀 강하게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쪽이 좋았습니다. HD 현대 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오늘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고, HD 현대 미포 8%대 강세, 그 외에도 중소형주 종목들, 조선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순환매가 들어왔거든요. 조선 쪽이 안 그래도 계속 호황이 예상되지만 사실 AI에 밀려서 부각을 못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 AI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이때다 싶었는데 조선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증권가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레포트에서도 올해 하반기는 조선을 좀 많이 미는 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봤을 때는 해상 운임 지속 상승이 되고 있고, 물류 대란이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되는 해상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 선의 이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조선 쪽은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또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폭염 테마로 또 반짝 올랐던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종목은 또 가벼워서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문형 에어컨으로 한참 올랐었던 파세코 같은 종목들, 신일전자는 올랐다가 다 빠졌고, 이렇게 여름 테마가 좀 반짝 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어요.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는 PB가 엇갈리긴 했는데 삼정당 제약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붙여놓으면서 전고점 근처에 다 올라왔죠. 오늘 살짝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거의 30만원 라운드 피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몇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순환매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역시 단타 수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그러면 오늘 하락한 종목들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AI 관련 테마예요. 전력기기도 좀 약세를 보였고, AI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거의 다 하락했어요. 화장품, 식품 다 지금 하락이 나와줬고, 총 2,500개 종목 중에 2,0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런 분위기였죠. 최근에 증시가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거의 매매 난이도가 역대급인 것 같긴 해요. 거의 동해 유전으로만 한 달 내내 매매하신 분들은 제일 좋았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테마 했던 분들은 이번 달 정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찜찜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1,388원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한 1,400원 이제 근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올리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런 차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험 이후에 돌파하는 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화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계속 24시간 개입을 하겠다 막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이제 외환 FX 스와프 한도 증액으로 외환을 조금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게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일시적이라면은 추가적으로 이 고점 돌파는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찜찜한 거는 과연 환율 1,400원을 돌파할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1,4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겠지만 우리도 이제 국내 시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투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좀 수익을 보고 있었던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에 있던 종목들을 일제히 좀 차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다. 환율 1,400 돌파하는지 한번 추세를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고점 찍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도 테마였던 AI 테마가 꺾이네? 그러면은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엔비디아 과연 고점을 찍었는지 추가적인 차익 실현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 보면 시총상위주 몇몇 종목들은 계속 양호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나 기아, 현대차, 하이닉스 등등등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애들 많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대다수의 종목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추세가 몇몇 주도 종목이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21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역배열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몇몇 종목들이 멱살 잡고 지수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다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트리거가 생기거나 무너진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주도 종목들이 아직은 좀 견고한 모습이라서 너무 섣불리 그렇게 공포를 가질 구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어떻게 해서든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또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한 번 더 증시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전에는 재무부랑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 부양을 시킨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랠리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은 증시는 조금 쉬어가거나 일종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황 정리하고 그럼 앞으로 이번 주 그나마 매매 가능한 테마는 어디가 있는가 말씀드리고 주요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면은 매매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막 2,000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어. 2차 전지도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저점에 막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나마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동해 유전 쪽에 여전히 몰리고 있어서 테마가 너무 기대감만 있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마성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쪽 여전히 계속 앞으로도 기대감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AI 반도체 쪽이랑 조금 시소타의 흐름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선 쪽도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는 바이오 몇몇 개별주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몇몇 바이오 종목들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환율이 계속 높잖아요. 그럼 환율 때문에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쪽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아직까지 추세가 좀 양호한 편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올라왔었죠. 근데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환율이나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은 자동차 쪽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밸류 프로그램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나마 자동차 쪽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매매 가능한 종목들 테마 한번 살펴봤고, 뭐 그 외에도 원전이나 아니면 기타 뭐 화장품, 식품 쪽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낙주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주요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말간 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애플 유럽에서 AI 아이폰 유럽 연합의 규제 우려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생각보다 또 경제 지표는 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나 정말 가능한 거 맞냐, 또 이런 식의 투자 심리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플, 메타와 AI 파트너십 검토 이런 것들도 있고, 엔비디아 이틀 연속 하락세,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이거 보시면은 미국장은 다 좋은 것 같잖아요. 엔비디아만 올랐지 그 외에 뭐 AI 관련주들로 올랐던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뭐 어도비도 올해 10%, 그다음에 인텔 마이너스 35%, 그 외에도 뭐 30%대 하락하고 있는 AI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좀 찍히고 있어서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 AI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실적이 찍히지 않으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야, 엔비디아마저 만약에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으면, 그렇게 되면은 AI는 이런 거품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부자 거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자 거래가 뭐냐면은 이제 직원들, 뭐 내부자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요 뉴스 보면은 5년 전에 엔비디아에 입사한 직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좀 100만 장자가 됐거나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은퇴를 앞두고 있다 뉴스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원들도 너도 나도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은퇴의 꿈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경기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올해 들어서 법인 파산 신청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5월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작년을 이미 넘어섰고요. 미국도 작년에도 팬데믹급 이상으로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도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법인들의 파산하는 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몇몇 AI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외에도 이렇게 공장 풀가동, 한국 콜마, 코스맥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뜨겁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뉴스들도 있는데 아직은 또 우주 관련된 테마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진 않죠. 등등 가볍게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부터 보면은 큼직한 건 없어요. 월요일은 전력 수급 대책 기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 SOS램, 이것도 자율주행 로봇 등등 관련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자 관련된 행사인 퀀텀 코리아 개최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가볍게 참고할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수요일날 좀 이슈가 있어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크게 투자 심리가 요동을 칠 확률이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 시스터즈 신작 출시가 있고요. 큼직한 건 없네요. 그리고 이날 뭐 엔비디아 뭐 주주총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도 이것도 좀 뭐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공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무역 정책부터 해가지고 IRA, 반도체 공급망, 중국 규제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사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가볍게 볼만한 것들, LG전자, 뭐 탑재, 로봇 클로이 공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개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미국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이 지표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예요.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사실 뉴스는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금지된 백리탄으로 레바논 남부를 뭐 폭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대통령 보궐선거 이후에, 한마디로 28일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외의 일정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큼직한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큼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월 주요 일정,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법 시행, 뭐 이런 것들도 있고, HLB, 뭐 FDA와 리보세라닙 허가 관련 미팅이 7월 2일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중국 전기차 관세. 이번에 이거 논의하러 갔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래가 나오는지도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 관세 관련된 이런 뉴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전체회의 통과 예정.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중국에서 로비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7월 4일날 어떻게 결과가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둘째 주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요.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 링, Z 폴드 6, 플립 6 공개. 이것도 조금 관심이 가네요. 그 다음에 시프트업 상장,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7월 셋째 주에 있고, 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꼭 봐야 되는 일정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차트 보는 사람들 사이트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강의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기 매매 비법 총 집합권, 요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교재가 이제 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착순으로 신청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단기 매매 기법 강의 VOD 54강 실물 교재 2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강의를 계속 수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세세하게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계속 막 흔들려요. 그죠? 막 계속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서 빨리 컨디션 회복을 하고 좀 더 온전한 또 저의 목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